평생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며 정작 내입고 먹는 것은 다 참아내며 살아오신 우리 선배님들.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뼈 빠지게 일해서 낡은 집 한 채 간신히 마련했더니 세상이 참 기가 막히게 미쳐 돌아갑니다. 텔레비전 뉴스만 틀면 강남 아파트가 100억을 찍었네, 며칠 만에 수십억을 벌었네 하며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서민들의 억장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오직 빚을 내서 아파트 투기판에 뛰어든 자들만 진짜 부자인 양 목에 힘을 주고 다녔던 그 더러운 세월. 그런데 선배님들, 그토록 거만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강남 불패의 철옹성이 지금 아주 처참하고 끔찍하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5억 원, 무려 5억 원을 깎아주겠다고 제발 내 집 좀 사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데도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는 아수라장이 강남 한복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헬리오시티를 아실 겁니다. 무려 9,510세대가 모여 사는 거대한 콘크리트 도시입니다. 강남 3구의 대장주라 불리며 이곳의 시세가 오르면 서울 전체 집값이 오르고 이곳이 버티면 서울 전체가 버틴다던 그 콧대 높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요새에서 소름 돋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 팻말이 100개, 200개를 넘어 마침내 1000개를 훌쩍 돌파해버렸습니다. 단일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이 1000개가 넘게 쏟아진다는 것은 전체 가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짐을 싸서 도망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거대한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쥐떼들이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아주 끔찍하고 명확한 멸망의 전조증상입니다. 장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며 청약만 당첨되면 수억 원의 로또를 맞는다던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상황이 더 비참합니다. 33억 원까지 미친 듯이 치솟으며 온갖 허세를 부리던 아파트가 불과 몇 달 만에 28억 원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5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허공으로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선배님들, 5억 원이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지방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그 피 같은 돈이 투기꾼들의 장부 위에서 비눗방울처럼 허무하게 터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들도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1억 원 정도만 깎아주면 누군가 덥석 물어가겠지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자 초조해진 그들은 3억 원을 내렸고 결국 견디다 못해 전 고점 대비 5억 원이나 폭락한 초금매 폭탄을 시장에 집어던졌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누군가는 그 싼 맛에 집을 주워 담으려고 달려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5억을 깎아줘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화기는 한밤중에 공동묘지처럼 고요합니다. 집을 보러 오는 발길조차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살 사람은 싹 다 도망가고 빚더미에 깔린 투기꾼들만 목에 핏대를 세우며 비상구 앞에 줄을 서 있는 기형적인 생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들이 50억 원, 100억 원 부르던 그 거만한 가격표, 그거 진짜 집값이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들끼리 짬짬이로 사고 팔며 거짓으로 신고가를 띄워놓고 뒤에서는 슬그머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아주 끔찍하고 더러운 자전거래 사기극이었습니다. 18억 원 하던 평범한 아파트를 조작과 담합으로 60억 원, 100억 원으로 뻥튀기 해놓고 이제 와서 찔끔 5억 원 내렸으니 엄청난 횡재라고 속이며 우리 서민들에게
그 썩은 폭탄을 떠넘기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그 사기꾼들이 이제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고 숨통이 조여오니까 제발 설거지 좀 대신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꼴입니다. 참으로 통쾌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역겨운 현실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이 1000개가 쌓였다는 것은 시장의 피가 완벽하게 말라붙었다는 뜻입니다. 옆집이 급해서 1억 원을 깎아내놓으면 그 앞집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못해 2억 원을 깎아내놓습니다. 그러면 뒷집은 3억 원을 후려치며 내놓는 잔혹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 먼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느냐, 벼랑 끝에서 서로의 목을 조르는 투기꾼들의 잔치판이 이제는 처참한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선배님들,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서 5억이 떨어졌네, 이제는 바닥을 쳤네 하는 달콤한 사기꾼들의 헛소리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싼 맛에 덜컥 강남 아파트를 주워 담았다가는 저 악랄한 투기꾼들이 배 터지게 먹고 남긴 빚잔치의 썩은 설거지 비용을 우리 선배님들의 피 같은 은퇴 자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가장 멍청하고 끔찍한 자살 행위가 됩니다. 그들이 남긴 더러운 찌꺼기를 내 한 맺힌 노후 자금으로 닦아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거품이 완전히 박살나서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그저 현금을 쥐고 냉정하게 이들의 파멸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가 준비한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만 합니다. 강남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들만의 리그에서 집값을 미친 듯이 펌프질하던 중국인 부자들과 지방의 원정 투기꾼들이 왜 쥐새끼들처럼 야반도주를 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실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달 반 만에 서울 한복판에 1만 건의 매물 폭탄이 쏟아져 나온 그 잔혹한 진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직전, 가장 먼저 살겠다고 구명조끼를 훔쳐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그 배에 구멍을 내고 침몰시킨 주범들입니다. 평생을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며 가족이라는 작은 배를 묵묵히 지켜오신 우리 선배님들. 뼈 빠지게 흘린 피땀으로 번 돈을 모아 내 자식들 2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해주고 싶었던 그 순박하고 거룩한 꿈을 저들은 철저하게 농락하고 짓밟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는 거대한 투기판을 만들고 그 판을 미친 듯이 펌프질하며 집값을 100억 원까지 끌어올린 진짜 배후 세력들. 그들이 지금 쥐새끼들처럼 야반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백억 현찰 뭉치를 여행 가방에 싸 들고 다니며 서울 아파트를 마트 쇼핑하듯 쓸어 담던 중국인 부자들과 지방의 원정 투기꾼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숫자가 이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쥐락펴락하던 큰손 외국인들의 거래량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51%의 외국인 매수자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충격적인 곳은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만 산다며 콧대를 하늘 높이 쳐들던 으리으리한 서초구. 그 서초구에서 외국인들이 집을 산 비율이 무려 88%나 폭락해버렸습니다. 10건 중에 9건이 흔적도 없이 공중으로 날아간 겁니다. 한때는 강남에 집을 보지도 않고 현금으로 샀다는 중국인 큰손들의 무용담이 넘쳐났지만 이제 서초구에서 외국인이 집을 샀다는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 밖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던 투기 세력들의 상황도 똑같이 비참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돈이 된다. 강남 불패는 영원하다며 KTX에 현금을 싣고 올라와 아파트를 싹쓸이하던 지방 원정 매입자들. 그들의 매입 비중이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의 20% 벽을 깨고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는 무조건 지방 큰손들이 사들였던 그 견고했던 공식이 박살이 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보다 빠르고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 교활한 글로벌 투기 자본과 원정 투기꾼들이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완벽하게 버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빨아먹을 단물이 없는 썩어가는 시체라고 판단하고 미련 없이 침을 뱉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가 돈을 벌어다주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우리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피눈물 나는 매물 폭탄입니다. 불과 40일, 2달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에 무려 1만 건이 넘는 끔찍한 매물이 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에 팔아달라고 쌓여있는 악성 매물이 총 6만 5천 건을 훌쩍 돌파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어디가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경기도나 인천 같은 외곽 지역부터 흔들리고 서울의 중심부는 끝까지 버틸 거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알량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경기도나 인천보다 서울 한복판에 매물이 쌓이는 속도가 3배에서 4배나 더 빠릅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원한 불패 신화라며 오만방자하게 굴던 그 핵심 지역들에서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이 40% 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할 것 없이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부자 동네들이 앞다투어 집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던 심장부에서 가장 먼저 비명이 터져 나오고 가장 비싼 집을 가진 자들이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도망치려 아우성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8억 하던 평범한 집을 지들끼리 자전거래로 돌리며 60억, 100억으로 뻥튀기 해놓고 이제 와서 그들만의 탐욕스러운 잔치판이 무너지려 하니까 남은 더러운 설거지통을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발로 걷어차며 도망가는 꼴입니다. 집값이 찔끔 떨어졌다고 5억 원 깎아준다는 금매가 나왔다고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분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그 썩은 매물을 잡는 순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중국인 투기꾼과 다주택 사기꾼들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겨서 해외로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그들의 비행기 티켓 값으로 상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구부근 허리를 두드리며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그 신성한 돈을 도대체 왜 그 파렴치한 투기꾼들의 주머니에 쑤셔 넣어 주십니까? 절대 단 1원 한 푼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강남의 집주인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외제차를 몰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여유로운 척 연기를 하지만 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바스러지는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옆집에서 30억의 집을 내놨는데 파리 한 마리 꼬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조해진 나는 29억 5천만 원에 내놓습니다. 며칠 뒤에 뒷집에서 사색이 되어 29억에 던집니다. 서로의 목을 조르는 피 튀기는 치킨 게임. 내가 먼저 이 지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이 거대한 빚더미, 아파트와 함께 영원히 찬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이기심의 눈먼 자들이 벌이는
생존을 위한 투매, 투기판의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민낯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콧대 높던 놈들을 이토록 다급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은행 이자가 조금 올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놓은 무서운 규제의 함정에 두 발목이 완벽하게 잘려나갔습니다. 투기를 막겠다고 정부가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이 이제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투기꾼들의 숨통을 끊어버린 아주 잔인하고 통쾌한 족쇄의 정체를 낱낱이 까발려 드립니다. 2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 대출은 고작 2억 원밖에 나오지 않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던 갭투자조차 원천 봉쇄해버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끔찍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들이 왜 가격을 수억 원씩 후려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제발 사달라고 길바닥에 엎드려 애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규제의 지옥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선배님들의 노후 자산을 철통같이 지켜낼 이 서늘하고 날카로운 진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아파트 가격을 자기 입으로 5억 원이나 깎아내리면서 제발 사달라고 바닥에 엎드려 비는데 왜 이 시장에는 그 흔한 개미새끼 한 마리조차 얼씬거리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땀 흘려온 우리 선배님들을 향해 벼락거지라며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그 오만방자한 투기꾼들이 도대체 무엇에 이토록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고 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무덤을 스스로 파버렸습니다. 세상 참 기가 막힙니다. 평생 서민들을 깔보며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높게 쌓아 올리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만든 그 견고한 성벽 안에 갇혀 스스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투기판을 때려잡기 위해 정부가 던진 강력한 규제의 그물망이 이제 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 투기꾼들의 목을 조르는 첫 번째 올가미는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대출 중단입니다. 10월 15일에 발표된 무서운 대출 규제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은행 문을 두드리면 은행은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내어줍니다. 2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고작 2억 원뿐입니다. 여기에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례해서 원금과 이자 갚는 한도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DSR 규제까지 무섭게 겹쳤습니다. 이제 아무리 직장이 번듯하고 돈을 잘 벌어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3억 원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오로지 내 통장에 조용히 꽂혀 있는 순수한 내 현찰. 그 엄청난 현금 뭉치를 직접 수레에 끌고 와야만 겨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엄청난 현금을 당장 서랍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1%의 진짜 부자들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머리 회전이 비상한 그 진짜 부자들은 이미 폭락의 냄새를 맡고 이 썩어가는 시장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살 사람은 다 도망가고 대출이라는 사다리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집을 사줄 호구 자체가 시장에서 완벽하게 멸종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돈줄만 끊긴 것이 아닙니다. 투기꾼들의 두 발목을 시퍼런 쇠사슬로 묶어버린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끔찍한 족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 돈 3억 원만 주고 있으면 세입자의 전세금 15억 원을 끼고 2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사들였습니다. 남의 피 같은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빚으로 수십억 원의 부를 축적하며
떵떵거리던 그 더러운 갭 투자의 시대. 이제 그 달콤했던 도박판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노른자 위 땅을 통째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집을 사려면 무조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불법이고 나라에서 아예 거래 허가조차 내주지 않습니다. 20억 원, 30억 원을 오롯이 내 현찰로 다 들이부어야 하고 무조건 그 아파트에 직접 몸을 구겨넣고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투기꾼이 이 무서운 지옥불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투기꾼들을 미치게 만드는 세 번째 칼날이 등 뒤를 서늘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휘두르는 초정밀 핀셋 규제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시 전체나 무슨 구 단위로 큼직하게 묶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무섭고 치밀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네, 아니 우리 아파트 단지 집값이 주변보다 조금만 빠르게 오르거나 딱 3개월 동안 거래가 살짝 늘어나는 조짐만 보여도 장관이 즉각적으로 그 단지 하나만 콕 집어서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매수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큰맘 먹고 수십억 원을 들여 집을 샀는데 내일 아침 당장 우리 아파트 단지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훗날 집을 팔고 싶어도 나처럼 현금을 수십억 원씩 싸들고 직접 들어와 살 사람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내 전 재산을 털어 산 집이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규제의 칼날이 내 목을 칠지 모르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현금 보따리를 끌어안고 철저하게 숨죽여 관망하고 있습니다. 살 사람의 씨가 말라버린 텅 빈 시장. 그곳에 갇혀버린 다주택자 투기꾼들의 머리 위로 마지막 시한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징벌적 보유세 폭탄입니다. 집을 안 팔고 꽉 쥐고 버티자니 1년에 수천만 원씩 떨어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매일같이 피를 말립니다. 버는 돈은 없는데 세금 고지서만 날아오니 숨이 막힙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이미 집값이 폭락해서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고 거기에 징벌적인 양도세 폭탄까지 두드려 맞고 나면 남는 것은 어마어마한 빚잔치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완벽한 진퇴양난. 평생을 성실하게 모은 남의 전세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수십 채의 집을 주무르던 가짜 부자들. 그들이 지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피눈물을 흘리며 썩은 매물을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가격을 깎고 애원하며 던진 매물이라도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 받아줄 서민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저들의 얄팍한 속셈을 이미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만해 보이던 그들의 빚잔치가 안에서부터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저 느긋하게 현금을 쥐고 이 통쾌한 몰락을 지켜보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이 악랄한 투기꾼들의 몰락이 강남 부자들, 그들만의 비극으로 깔끔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남 대장주가 반토막이 나며 시뻘건 피를 흘리기 시작하자 그 시퍼런 칼날이 서울 전체를 향해 무섭고 잔인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강남의 붕괴가 불러온
끔찍한 나비 효과를 파헤칩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를 거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우리네 평범한 직장인과 서민들이 몰려있는 노원, 도봉, 강북구로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폭락의 연쇄 도미노.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 사람들이 왜 가장 먼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지, 그 잔인하고 냉혹한 자본주의의 먹이사슬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투기 세력의 달콤한 거짓 선동에 속아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이어지는 진짜 위기의 실체를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100억 원, 50억 원 하던 으리으리한 아파트 가격표가 마치 한여름밤의 신기루처럼 허공으로 산산조각 흩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주무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던 투기꾼들이 지금은 5억 원이나 가격을 후려치면서 제발 내 집 좀 사달라고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이 통쾌하고 속 시원한 사기꾼들의 몰락이 과연 그들만의 화려한 잔치판에서 깔끔하게 끝이 날까요? 자본주의 시장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투기꾼들이 탐욕으로 불려놓은 거대한 거품은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먹이사슬로 촘촘하게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시작된 흙탕물이 계곡을 타고 아래로 세차게 흘러내리며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 부동산 시장의 붕괴도 정확히 그 잔혹한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서울 집값의 맨 꼭대기에 군림하던 강남 3구의 대장주들이 무너지면서 터져나온 시퍼런 폭포수가 이제는 서울 전체를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연쇄 도미노가 되어 우리네 평범한 서민들의 안방문턱까지 거칠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에 콧대 높던 대장주 아파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트리지움.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이 거대한 단지들은 강남으로 진입하는 든든한 교두보이자 서울 부동산의 거대한 댐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리오시티와 둔촌주공에서 불어닥친 매물폭탄의 공포가 이 견고했던 댐에 끔찍한 균열을 내버렸습니다. 엘스 아파트 단 한 곳에서만 집을 팔겠다는 매물이 140건을 훌쩍 넘겼고 리센츠는 229건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빚에 쫓기는 집주인들은 하루가 멀다고 1억 원, 3억 원씩 호가를 길바닥에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잠실 르엘이라는 신축 아파트에서는 불과 며칠 사이에 호가가 5억 원이나 뚝뚝 떨어지는 극단적인 투매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섰습니다. 이기심에 눈먼 자들이 거대한 침몰선에서 먼저 살겠다고 앞다투어 바다로 뛰어내리는 아수라장이자 서울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대한 폭락의 끔찍한 신호탄입니다. 강남과 잠실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멎어 들어가자 그 파괴적인 충격파는 곧바로 서울의 허리인 마포, 용산, 성동구를 사정없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용성이라 불리는 이곳은 강남의 진짜 부자들보다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인생의 계급장을 올려보겠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쓴 실수요자들이 피를 말리며 버티는 곳입니다. 그들은 강남 아파트가 20억 원이니까 우리 집 15억 원은 아주 싸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위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한 마음의 안식처이자 절대적인 기준점이었던 강남 대장주가 15억 원, 18억 원으로 속절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강남과 마포의 가격표가 똑같아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선배님들이라면 15억 원을 주고 마포의 집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폭락한 강남 대장주를 주우러 가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매수자의 눈길은 강남으로 쏠리게 됩니다. 강남에 썩은 거품이 빠지면 마용성의 집값은 그보다 더 빠르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려야만 시장의 냉혹한 균형이 맞춰집니다. 강남 부자들과 키높이를 맞추려던 그들의 헛된 욕망이 이제는 꼼짝없이 제사를 깎아먹는 시퍼런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목숨줄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할 비극의 종착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 세대들. 평범한 직장인들이 뼈 빠지게 일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 노원, 도봉, 강북구입니다. 강남의 부자들은 집값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떨어져도 당장 내일 밥을 굶거나 길거리로 나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장롱 속에 숨겨둔 현금이 있고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 두꺼운 지방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노도강의 서민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투기꾼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던 이 사기판에서 가장 늦게 막차에 올라탄 가장 약하고 불쌍한 희생양들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온 나라가 집값 폭등의 핏빛 광기에 휩싸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당장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평생 길거리에 나앉는 벼락거지가 된다는 극도의 공포감. 그리고 사기꾼들의 달콤한 선동에 떠밀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수억 원의 은행 빚을 덜컥 내버린 사람들입니다. 꼭대기에서 가장 비싼 이자를 주고 가장 낡은 아파트를 물어버린 우리의 불쌍한 아들, 딸들입니다. 강남이 폭락하고 마용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 거대한 도미노의 끝자락에서 가장 무겁고 끔찍한 충격을 맨몸으로 방패막이 삼아 받아내야 하는 자들은 결국 우리네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들입니다. 자금 여력이 전혀 없는 그들은 은행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집값이 살짝만 흔들려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통장에서 핏물처럼 빠져나가는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투잡, 쓰리잡을 뛰며 몸이 망가지고 부부싸움 끝에 가정이 파탄나고 끝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은행에 집을 빼앗기고 차가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서민들이 왜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2022년 첫 번째 폭락장 때 똑똑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강남 3구의 부자 동네가 20% 떨어질 때 마용성은 25%가 빠졌고 노도강은 무려 30%가 넘게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비쌀수록 덜 떨어지고 쌀수록 가장 비참하게 부서져 가루가 되는 이 구역질 나는 자본주의의 계급장. 가장 힘없고 약한 서민들이 투기꾼들의 빚잔치 비용을 온몸으로 대신 치러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자전거래를 돌리며 100억 원을 부르고 우리를 벌레 보듯 조롱했던 자들이 쏘아 올린 이 파멸의 폭탄. 그것이 결국 내 아들과 딸들의 등골을 빼먹고 우리 선배님들의 평화로운 노후를 박살내는 끔찍한 칼날이 되어 우리의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조급함으로 남몰래 뛰어들 가벼운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옆집 김씨가 금매를 잡아서 돈을 벌었다더라.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제 집값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를 일만 남았다더라. 이런 악마 같은 헛소리에 속아 덩달아 빚을 내어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저 잔인한 연쇄 도미노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영원히 숨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강남 부자들이 흘린 피가 마용성을 거쳐 노도강까지 완전히 스며들어 이 썩은 거품이 뼛속까지 증발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끄고 냉정하고 지독하게 관망하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투기꾼들의 사탕발림에 속지 않고 우리 선배님들의 피 같은 현금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진짜 생존의 법칙, 그 차갑고 날카로운 거시적인 통찰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6만 5천 건의 악성 매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이 지옥도 속에서 도대체 언제쯤 진짜 바닥을 확인하고 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비현실적인 폭락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가장 예리한 경제 지표로 무장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기꾼들의 설거지를 피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배님들. 110억 원 하던 강남 아파트가 90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하셨습니까? 20억 원이나 폭락했으니 이제 진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며 장롱 속에 숨겨둔 쌈짓돈을 만지작거리고 계십니까?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90억 원은 결코 싼 게 아닙니다. 110억 원 자체가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미친 사기 가격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고 공사판에서 흙먼지 마셔가며 뼈 빠지게 일해도 10억 원 하나 만져보기 힘든 것이 우리네 진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들끼리 짜고 치는 자전거래로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60억, 110억 원으로 무자비하게 뻥튀기 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20억 원을 깎아줄 테니 얼른 사가라고 인심을 쓰는 척 연기를 합니다. 도둑놈들이 훔쳐간 물건에 자기들 마음대로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절반 깎아줄 테니 장물아비가 되라고 우리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수작입니다. 절대 저들이 부르는 썩은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시퍼르게 날이 선 칼날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칼자루를 맨손으로 덥석 쥐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지금 집을 산다는 것은 그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을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으로 대신 받아내는 가장 멍청하고 끔찍한 자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닥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는 80% 폭락, 반의 반토막 폭락 같은 비현실적인 선동에 귀를 닫으십시오. 진짜 바닥은 퍼센트라는 알량한 숫자로 오지 않습니다. 진짜 바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경제의 지표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완벽하게 항복을 선언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 서울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고 있는 6만 5천 건의 악성 매물을 보십시오. 빚을 내서 빚을 돌려막던 투기꾼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토해내는 저 끔찍한 빚덩어리 매물들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화되고 뼈조차 남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바닥을 다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살 사람이 없어서 1,000채, 2,000채씩 매물이 썩어가고 있는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환상은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팍팍 떨어져서 다시 부동산 불장이 올 거라고 떠드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텔레비전 전문가들이 말하는 금리 인하는 투기꾼들의 간절한 기도일 뿐입니다. 물가는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고 금리는 생각보다 아주 길고 고통스럽게 우리의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미 턱밑까지 차오른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거시적인 통찰은 법원 경매장 문턱에 있습니다. 영원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 갭 투자자들과 악성 다주택자들이 살인적인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빼앗긴 수천 수만 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시장에 쓰레기처럼 쏟아져 나와
반값에 낙찰되는 그 서늘한 피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 썩은 고름이 완벽하게 짜내어지고 투기꾼들의 시체가 시장에서 말끔하게 치워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배님들, 지금 당장 텔레비전을 끄고 부동산 중개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얌전하게 들어있는 그 소중한 현찰만이 이 무서운 지옥도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현금이 왕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남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두둑한 현금을 쥐고 있는 자만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알짜배기 자산을 쓸어 담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혹시라도 은행에 변동금리로 빌린 빚이 있다면 당장 안 입고 안 먹어서라도 그 무서운 빗줄부터 시원하게 끊어내십시오. 투자의 기본은 공격이 아니라 잃지 않는 지독한 방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땀 흘려 번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대출 없이도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세상. 노동의 거룩한 가치가 투기꾼들의 더러운 불로소득을 이기고 다시 빛나는 그 위대한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는 현금을 쥐고 냉정하게 버티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폭락장을 견뎌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식이 아니라 조급함을 버리는 차가운 인내심입니다. 오늘 이 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의 해안과 인내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저 뻔뻔한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이 파산한다고 해서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그 부실 기업들을 살려주는 미친 짓을 정치권이 절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두 눈을 시퍼르게 뜨고 무섭게 감시해야만 합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를 시원하게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선배님들의 벼락 같은 호통을 가감없이 남겨주십시오. 세금으로 투기꾼을 단 1원도 살려주지 말라는 그 무서운 댓글 한 줄이 대한민국 경제를 썩은 늪에서 건져내는 가장 위대한 채찍이 될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지혜로운 댓글은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모두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시니어연구소는 언제나 우리 선배님들의 얇아진 지갑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든든한 강철 방패가 되겠습니다. 투기꾼들의 달콤한 사기극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저 강도훈 소장과 함께 이 차가운 자본주의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